공생은 둘 이상의 생물이 서로 간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편해공생, 그리고 기생입니다. 상리공생은 양쪽 생물이 서로의 도움으로 둘 다 이익을 얻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리공생을 하는 동물들의 예로 몇 가지의 동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의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서장훈스러운 청소놀래기는 곰치와 같은 대형 어류의 각질을 제거해주고 입안에 낀 찌꺼기 같은 것을 먹어줌으로써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곰치는 자신의 몸이 청소받는다는 걸 아는지 청소놀래기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청소놀래기는 혹시나 곰치가 실수로 삼키지 않게 끊임없이 꼬리를 떨며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딱총새우와 망둥어입니다. 딱총새우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지만 집을 잘 만들고, 망둥어는 시력은 좋지만 물속에서 집을 짓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딱총새우가 집을 만들면 눈이 좋은 망둥어는 주변을 경계하여 천적들로부터 딱총새우를 지켜주고, 딱총새우는 잘 만든 집에서 망둥어와 함께 지내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벌꾸로소리와 꿀길잡이새입니다. 이름부터 운명적인 이 둘은 서로에게 공생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빠르고 눈이 좋지만 몸이 약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꿀길잡이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벌집을 찾아내는 능력 하나는 기가 막히지만 사나운 벌들을 해치고 꿀과 애벌레를 차지하기에는 너무 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꿀길잡이새는 벌꾸로소리에게 벌집의 위치를 알려주고, 깡패와 같은 기세로 벌집을 초토화시킨 벌꾸로소리를 지켜본 뒤 벌꾸로소리가 먹다 남긴 꿀과 애벌레를 맛있게 먹으며 서로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타조와 얼룩말입니다. 시력은 좋지만 청각과 후각이 약한 타조, 시력은 나쁘지만 청각과 후각이 좋은 얼룩말은 서로가 강한 감각을 공유해 천적이 나타나면 서로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동물은 홍멧돼지와 몽구스입니다. 홍멧돼지의 몸에 기생하는 작은 진드기들을 몽구스가 잡아먹어주는데, 홍멧돼지는 덕분에 몸이 깨끗해지고 몽구스는 배를 채움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디즈니의 만화 티몬과 푼바듀오가 이러한 공생관계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를 공생관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는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악어는 3000개 이상의 이갈이를 하는 동물이라 악어새같이 이빨을 청소해줄 녀석이 필요가 없고, 악어새의 주식도 악어의 이빨에 낀 고기가 아닌 벌레와 식물의 씨앗입니다. 악어새가 악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여주세요 하고 먹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편리공생은 상리공생과는 달리 둘 중 한쪽만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이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진드기와 같은 균류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자라는데 신선한 배설물을 찾아다니는 쇳덩구리의 몸에 붙어 기생을 합니다. 쇳덩구리 입장에선 진드기가 붙어서 딱히 이득을 보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진드기가 뺏어먹는 양이 티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손해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어치와 개미의 경우에도 어치 중 일부는 일부러 자기의 몸에 개미떼가 기어오르게 함으로써 목욕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과학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미가 뿜어내는 개미산으로 몸에 붙은 기생생물들을 없애고 몸을 소독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미들에게 가해지는 이득이나 피해는 물론 없습니다. 편해공생은 한쪽만 피해를 입고 다른 한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로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편해공생의 유형은 몸집이 크거나 힘이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영역에서 쫓아냄으로써 먹이를 빼앗는 영역 다툼의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의 경우는 한쪽의 생물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상대편이 내는 화학 분비물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죽게 되는 항생작용입니다. 전형적인 항생작용의 예로는 빵곰팡이인 페니실리움이 세균을 죽이는 것인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들의 분비물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약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영양분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기생하는 생물이 숙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얻는 일종의 착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가시가 있는데, 유충시절의 연가시는 모기 같은 작은 곤충들이 유충시절일 때 잡아먹힌 후 유충곤충들의 몸에서 조용히 지내며 곤충이 성체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연가시를 잡아먹고 성충이 된 곤충들이 사마귀나 여치 같은 육식곤충들에게 또다시 잡아먹히게 되면 사마귀나 여치의 내장에 다시 붙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육식곤충의 내장을 갉아먹고 마지막엔 물에 빠져 죽게 조종을 하여 곤충의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온 연가시는 암수끼리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고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에선 목숨까지 잃는 극단적인 손해를 보면서 나머지 한쪽만 이득을 얻는 경우의 공생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목을 참 잘 지었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기생처럼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리공생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짝을 여러분들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